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경선 일정이 본격화됐기 때문인데요. 후보마다 추석 연휴 내내 호남 구의 행보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보도에 설경환 기자입니다. 투표에 들어간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호남에 상주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잘 준비된 저 이낙연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게 해주십시오.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합니다. 앞서 3박 4일 동안 호남을 찾았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호남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과반 득표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호남의 높은 민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인 집단 지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주실 거로 믿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도 호남과의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며 추석 민심과 당심을 얻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호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20만 3천여 명으로 민주당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역대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됐다는 상징성도 커 호남 경선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전국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전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에 그리고 전북 경선 결과는 26일에 후보들의 합동 연설의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설경환입니다. 119 구급차의 출동은 응급 환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초기 조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현장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즉 AI 기기와 접목한 119 구급차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119 안전센터에 배치된 구급차. 평범해 보이는 구급차지만 차량 내부에는 5G 통신 장비부터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음성인식 단말까지 인공지능, 즉 AI 기기가 구축됐습니다. AI 구급차는 환자의 영상과 구급대원의 음성 정보를 토대로 중증도를 분석합니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최적의 병원을 추천합니다. 혈압은 130에 90, 체온은 37도.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한 구급대원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현재 상태를 입으로 소리내 말하면 AI 단말에 그대로 입력되고 의심되는 질환을 예측합니다. 또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각 병원의 실시간 의료진 여건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추천합니다.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구급활동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송병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선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AI를 도입함으로써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AI 구급차에 입력된 응급 환자의 영상과 정보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병원으로 먼저 전달되고 의료진 역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AI가 이게 보편화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환자 생체 징후부터 심전도까지를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알 수가 있고 병원에서는 현장에서 있는 환자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구급차 5대로 현장 실증에 들어간 광주시 소방본부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 응급 의료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6명은 앞서 확진자가 나온 광주 동구의 한 목욕장 관련 방문자와 그 가족들로 이 가운데 5명은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친인척과 접촉한 뒤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목포 6명 등 9개 시군에서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추석 연휴 닷새 동안 확진자는 광주가 173명, 전남 63명 등 모두 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물론 전북 대부분 시군이 인구 감소와 열악한 지방 재정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구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요. 고향에 낸 기부금을 지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이종환 기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13.8%. 이 가운데 9개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10% 이하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가 줄면서 전북 대다수 자치단체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해진 지방재원 충당을 위해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출향 인사가 낸 기부금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출향 인사가 거주지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화폐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도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30%는 지역의 특산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지자체마다 기부금 모금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준조세 성격의 반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여러 우려를 딛고 법안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 12층 집에서 불이 나서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1살 김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부인 76살 박모 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인데요. 이 추분 무렵부터 밤이 더 길어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내려갔는데요. 최저 기온이 광주와 순천 17도로 다소 선선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조금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대체로 낮겠습니다. 나주와 담양의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곡성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 26도, 강진 28도, 장흥과 완도 27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은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1차 연차평가에 이어서 2차 년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연차평가에서 대학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특성화 전략과 혁신 지원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서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중기청이 수출 두드림 기업을 공모합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가능성이 큰 지역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수출 두드림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두드림 기업은 수출 규모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며 지정되면 중기부에서 운영 자금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 시작된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22개 시군 마을 1000곳을 대상으로 벽화 그리기와 마을 입구 화단 조성 등 공동체의 터전을 가꾸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선정마을 주민의 20% 이상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270억 원을 들여서 으뜸마을 3,00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기탁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재육성 프로젝트 장학금 기탁액이 첫 해인 지난 2019년 2억 8천여만 원에서 지난해 40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서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2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선 7기 핵심 시책으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인재 4,6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